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알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예고한 대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데 담당 이희진 기자를 약 한 달 만에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는데요. 한 달 전 롯데, 지금의 롯데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롯데 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옆에 띄워놓은 게 8월 6일자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롯데가 연패에 빠지기 전인데요. 당시 롯데는 58승 3무 45패, 승패 마진이 무려 13개나 됐고요. 당시 선두였던 한화와의 격차가 4경기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월 6일 기준 롯데는 그 당시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무척 잘 나갔습니다. 다음은 8월 18일 순위표입니다. 많이 달라져 있죠. 롯데 순위는 3위입니다. 하지만 8연패에 빠져서 한때 13개에 이르던 승패 마진이 플러스 5개로 줄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1승 1무 8패, 선두와의 격차는 무려 10경기로 벌어졌습니다. 자, 불과 12일 만에 잘 나가던 롯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머니볼의 핵심 인재죠. 스포츠월드의 이희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BGN 스포츠월드의 롯데 담당 기자죠. 이희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밝은데요. 오늘 뭐 야구 없는 월요일 방송 다니시느라 좀 바빴죠? 네, 지금 약간의 억텐 티가 좀 났나요? 네, 예, 아주 텐션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예, 오늘도 롯데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약 한 달 전에 7월 21일이었거든요. 롯데 통화했을 네네. 때는 롯데와 지금 롯데 그 행보가 그때의 롯데랑 지금의 롯데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금 8연패입니다. 8월 17일 어제 사직 삼성전에서 결국 무승부로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음. 지금 그때 통화했을 때 한번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네. 그때랑 이제 순위표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 하지만 이제 바로 위에 팀과 좀 많이 멀어졌고 근데 승패 마진은 그때 플러스 7이었으니까 지금이랑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건 아닌데 그래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패가 좀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다라는 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긴 연패잖아요. 지금 1패만 더하면은 20년 만에 9연패에 빠지게 되는데 요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 시즌 롯데의 가장 큰 연패는 3연패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롯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객관적인 전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 걷잡을 수 없게 길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3연전 상대가 LG인가요? 그죠? 정말 또 산 넘어 산이죠. 그러니까 잠실 좀 원정인 걸로 알고 있고. 야, 이게 롯데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자, 일단 사직 지난 7일부터 연패가 계속됐고 연패에 빠진 팀들은 뭐 다 그렇습니다. 뭐 팀 타율, 팀 평균 자책점, 팀 타율 보니까 2할 5리로 지금 연패 기간 중에 리그 최하위, 그리고 팀 평균 자책점도 5.23으로 9위거든요. 자, 일단 타격은 올해 롯데 예상치 못한 깜짝 질주의 큰 힘이었는데, 근데 지금 타선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타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이게 또 팀 전체적으로 왔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 롯데의 무기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 방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현재도 사실 팀 타율 2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꽤 예. 오랜 시간 1위를 유지하다가 이제 최근 좀 주춤하면서 이게 2위로 내려왔거든요. 사실 시즌 전체
전체로 보면요. 음. 득점권에서의 타율도 2할 8푼 1리로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음. 일단 롯데가 자랑하는 이 윤고, 나황손 모두 음. 페이스가 떨어져 있거나 예. 아니면 좀 자리를 비운 선수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좀 세부 어떤 지표들을 찾아보니까 음. 주축 선수들 가운데 8월 타율 3할이 없어요. 아하. 그나마 가장 좋은 좀 기록을 냈던 선수가 레이에스 선수인데 네. 그래도 2할 4푼으로 좀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음. 시즌 내내 장타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맞죠? 나왔거든요.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것 한 방을 노리기가 좀 어려운 팀이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위기에서 좀 음. 돌파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아시다시피 좀 어려울 때 아니면 좀 음. 쫓아가거나 좀 음. 계속 열세에 놓이다가도 큰 것 한 방 탁 날리면서 좀 분위기가 그렇죠. 반전되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롯데는 그런 거에 좀 기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음. 자, 일단 그 기대기가 어려운 상황. 사실 이 전준우 선수 공백이 공교롭게 8월 6일이고 그때부터 이제 전준우 선수가 빠졌죠. 이후에 롯데 타격, 뭐 득점력 이런 게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쵸. 뭐 너무너무 공교롭게 그렇기는 했지만 일단 저는 주장 이 음. 전준우 선수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다시 음. 한번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전준우 선수가 들어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이 타선 무게감이 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타격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격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꾸준하게 어쨌든 중심 타선에서 역할을 했던 자원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딱 아, 레이에스 선수와 전준우 선수였는데 맞습니다. 이 예. 전준우 선수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에스 선수 쪽으로 좀 집중 견제가 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롯데가 자랑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고 나왕손 이 선수들이 음. 사실은 이제 막 주전으로 발돋움한 지 2년 차 정도잖아요. 이 그렇죠. 선수들이 위기에서 딱 팀을 딱 이끌고 가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단 아, 말이죠. 예. 근데 최근 이제 롯데를 보면은 뭐 김민성 선수나 좀 노진혁 선수가 좀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베테랑이다. 이런 맞아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네,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 전준우 선수 뭐 영향력이 크다는 말씀해 주셨고 언제 와요? 지금 뭐 일단 뭐 사진이나 기사 보면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뭐 팀에 합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전준호 선수가 지난 6일에 말소가 됐거든요. 그때 그렇죠. 이제 왼쪽 허벅지 쪽 근육 손상이 발견이 됐는데 당초 4주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일단 필요하다. 네, 재활 과정 자체는 뭐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음. 어쨌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인제 고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고 또 음. 개인적으로는 인제 전준우 선수의 나이가 또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다 완벽한 몸으로 돌아오는 게 아마 구단 차원에서도 좀 베스트이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딱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준우 선수가 6 일에 말소가 되는데 그날은 음. 경기장을 잠깐 들렸었다라고 해요. 그날이 예. 또 이제 데이비슨 선수의 좀 마지막 맞아요. 등판일이기도 예, 했고 예. 네, 같이 뭐 기념사진도 찍고 이런 걸 봤는데 음. 어쨌든 그날 이후로 갑자기 연패가 음. 길어진 거기 때문에 음. 승리의 기운을 위해서라도 좀 전준우 선수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좀 팀에 합류해서 재활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좀 그런 걸 노린 이렇게 합류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정까지 같이 동행을 하는지는 제가 음. 확실하게 이게 체킹이 안 돼 가지고 네.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롯데가 지금 간부와 박세용, 나균환 선수는 최근 등판에서 모두 6 이닝 이상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벨라스케스 선수 첫 등판에서 조금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거는 사실이죠. 네, 그게 13일 대전 한화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3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죠. 그리고 이게 인제 하나와의 어떤 주중 3연전 첫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네네.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두 네네. 번째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연패 중에 만났던 터라 아무래도 좀 음.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음. 야수들의 수비가 좀 안 받쳐준 부분도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근데 병살 두 사실 개가 그죠? 예. 잡을 수 네. 있었던 병살로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사실 근데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음. 9위가 또 객관적으로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음. 좀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예. 구속이 음.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안 나왔다고 봤어요. 이제 최고 어. 구속은 152까지 찍혔지만 평균이 한 맞아요. 147, 8 정도 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전성기 때의 벨라스케즈 선수는 이거보다 훨씬 구속이 높았던 음 선수고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롯데가 감부아 선수로 굉장히 재미를 봤기 때문에 9위 유형의 어떤 상대를 윽박지를 수 있는 카드를 데려오기를 바랐잖아요. 근데 네. 그런 모습에서는 쪼금 아쉽다. 이건 쪼끔 더 음. 쪼끔 네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음. 그런데 또 인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제 네. 벨라스케즈 선수가 첫 등판이었던 데다가 음. 2군 등판을 하지 않고 그냥 불펜 피칭만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음.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한국 이런 음. 무대 그다음에 좀 낯선 타자들 네. 이런 거에 좀 고전하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음. 어쨌든 근데 또 두 번째 턴이 돌아왔는데 긴 네.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름대로 좀 그래도 데뷔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 생각을 해요. 예. 일단 벨라스케즈 같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좀 커리어를 좀 쌓아왔잖아요. 이렇게 좀 맞죠. 예. 흔들리는 모습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고 음. 대신에 어 어떻게 하면은 이 리그에서 본인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좀 그렇죠. 많이 연구하지 네. 않았을까 또 코칭 스태프와 좀 많은 아.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아. 등판 때 사실 9위는 굉장히 좋다라는 예.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그 좀 독특한 이 투구 폼으로 예. 예 좀 도루를 많이 허용하면서 좀 음. 그러면서 흔들리는 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뭐 스스로도 뭐 자기 거를 막 고집하기보다는 음. 막 얘기를 들어보면서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좀 조언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음. 흡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벨라스케즈 선수도 만약에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또 음. 롯데가 또 바랬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앞선 감보아 선수 살이 있으니까 이혜진 기자가 말한 대로 내일 등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음.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 점은 좀 아. 네 변수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LG가 지금 후반기에 8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럴 때 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이희진 기자한테 궁금한 거 있었습니다. 이 지금 네네. 불펜에 정현수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뭐 잘해 왔고 윤석민 선수도 자리를 잡는가 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 네네네.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쪼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선수를 뭐 지금 부진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좀 음. 자체가 음. 쪼끔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정현수 선수가 인제 1군 기준으로는 이제 좀 2년 차 네 그렇죠. 됐고요. 올 시즌에 지금 64 경기 예. 등판을 했습니다. 이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 맞아요. 출전이거든요. 예예.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음. 정말 인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 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을 어. 하고 윤성빈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인제 그간의 우여곡절을 딛고 이제 막 또 적응해 그러니깐요.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불펜으로 전환해서 완전히 또 뛰는 거는 또 음. 처음이기 때문에 음. 나름의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음. 좀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무래도 인제 최근에 연패 중이면서 좀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고 음.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제 뭐 예를 들면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좀 음.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좀 지금 피로도가 좀 많이 쌓였을 네. 때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음.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가 인제 잘 안 되는 포인트가 또 뭐 이진 기자가 꼽을 만한 게 뭐 좀 있습니까? 예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 뭐 가장 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음. 연패 기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제 음. 디테일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미스가 나는 그러게요. 그런 예.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수비 음. 불안이랄지 음. 아니면은 주루 플레이에서의 좀 미스 음. 이런 거는 사실은 음. 중요한 순간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음.
네, 장면들이잖아요. 물론 뭐 네.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 좀 짧은 음. 기간 안에 좀 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음. 스스로 흔들리거나 좀 음. 점수를 안 줘도 될 거를 좀 주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 또한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좀 음. 비슷한 측면에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이때 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음. 아직은 조금 네, 좀 알아가는 그런 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은 사실은 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정말 소수의 몇몇 팀 빼고는 전체적으로 불펜진들이 좀 피로도가 커진 맞아요.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실한 필승 카드로 여겨지는 이 정철원, 김원중 선수들도 좀 흔들리고는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인제 연패와 맞물리면서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맞아요. 같기는 예. 해요. 근데 사실은 인제 저는 뒤집어서 얘기를 해 보자면은, 또 근데 '이 선수 말고 또 우리가 필승 카드로 낼 게 있나.' 뭐 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패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롯데 프런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패만 다시 끊으면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던데 이지근 기자가 바라보는 희망 요소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음. 전제라고 하지만 빠르게 연패를 끊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인제 선배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연패가 음. 길어지면요, 이 더가웃 분위기가 맞아요. 예.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좋은 팀도 음. 여기서 막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딱 승리 한 번에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반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예. 롯데에게 절실한 거는 승리. 어떻게 음. 해서든 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승리가 너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번 주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음. 쪼끔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조금씩 타격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예.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17일 부산 삼성전만 보더라도 여기서 인제 결국 무승부로 끝나기는 했지만은 예. 사실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이날도 네. 사실 경기 맞아요. 초반에는 예. 상대 선발 투수 이승현 선수에게 완전히 좀 꽁꽁 묶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딱 불펜이 가동되자마자 7 회에만 6득점 올리면서 어쨌든 상대를 굉장히 좀 압박하고 맞아요. 한 예. 번에, 네, 한 음. 번의 흐름을 바꾸는 또 이런 음.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력 있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음. 또 롯데가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까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선발에서 음. 간보아, 박세웅, 그리고 사실 지금 나균환 선수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역할을 해 잘해주고 주고 있어요. 있거든요. 예. 이런 선발들이 어쨌든 이제 절반 음. 이상 계산이 서는 또 피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음. 여기서 타격이 쪼끔만 가미가 되면은 음. 우리가 기대했던 또 롯데의 모습이 나오지 음. 않을까 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롯데가 SSG에게 한 경기 차 그리고 공동 5위 그룹에 세 팀이 있는데 이들 팀과 2.5경기 차로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진 기자 남은 시즌 롯데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연패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단 음. 2위권과 멀어지고 음. 4위와 좀 가까워지면서 음. 이 목표가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롯데의 목표는 3위를 일단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이게 뭐 굳이 수장이 나서서 어떤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음. 남은 경기 무조건 이거는 총력전이고요. 예. 잡아야 하는 경기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회로를 또 억지로 돌려보자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8연패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승패 마진이 플러스 5라는 거는 네네네네. 그만큼 롯데가 올 시즌 좀 차곡차곡 음. 잘 싸워왔다는 얘기고, 네. 사실 피타고리아 승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팀이 롯데잖아요. 그렇다고 네네. 하는 거는 어려운 경기들 많이 음. 이겼다라고도 저는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선수를 분명히 배웠던 점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음. 조금 어떻게 일단 연패를 끊고 버티다 보면은 또 부상자들도 예. 돌아올 거니깐요. 음. 좀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좀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음. 좀 집중력 있는 경기를 좀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롯데 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거 꼭 지켜내자."라는 말을 그쵸. 하는데 이혜진 기자의 또 기원, 또 롯데 담당으로서 기운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혜진 기자가. 저도 롯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롯데를 많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우리는 곧 조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진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17일에는요.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이 신인 드래프트 당일 머니볼은 라이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아마추어 야구 전문가죠. 손윤 칼럼니스트와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